자, 교재 249페이지에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라고 하는 부분은 접대비, 교재비, 사례금, 기타 명목에 의하여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데 접대비에 대해서는 이제 과다 지출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제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접대비가 지출이 되면요. 접대비가 지출이 되게 되면 자, 증빙 여부로 증빙이 없는 경우와 증빙이 있는 경우로 따집니다. 자, 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인 경우에는 이 부분은 송금불산입입니다. 전액 다. 송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리를 합니다. 대표자 상여로 처리를 하고요. 증빙이 있을 때 증빙의 종류로 따집니다. 적격증빙과 일반 증빙으로 따집니다. 자, 일반 증빙은 다시 금액으로 해서 10,000원 초과 되는 경우와 10,000원 이하 되는 경우, 이하인 접대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때 적격증빙과 일반 증빙이라고 이야기할 때 적격증빙은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그 다음에 뭐 원천징수 되는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증빙으로 받았을 때 10,000원 초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하게 되는데 이때 10,000원이다라고 할 때는 경조사비가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20만 원 기준으로 따집니다. 20만 원 초과되는 경우로 하는데요. 자, 10,000원 초과되는 금액은 송금불산입합니다.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기타 사회유출로 하고요. 10,000원 이하 접대비와 적격증빙 관련되는 부분들은 세법상의 한도액하고 비교를 합니다. 한도액하고 비교해서 한도액을 초과 금액이 있습니다. 초과액은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한도 이내 금액은 송금 인정하죠. 송금 인정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도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 한도 1,200 또는 1,200만 원과 중소기업은 2,400이죠. 2,400만 원 기준 플러스 그러니까 수익금액에 대한 수익금액 기준 곱하기 일정률입니다. 일정률로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접대비의 전부 다인데요. 접대비의 전부 다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접대비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0페이지에 접대비 범위가 나옵니다. 접대비로 보는 경우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라번에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송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게 되면 접대비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단 특수관계 여부에 불문하고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대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송금으로 볼 거냐 접대비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은 대송금은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접대비가 되는 순간 한도 적용 여부를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나번에 법인이 광고 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는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광고 선전 비로 보게 되죠.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 뭐 이 경우에는 연간 3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해서 광고 선전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는 3만 원 연간 3만 원 이내고요. 근데 이 연간 3만 원의 규정에도 적용이 안 받는 게 있습니다. 개당 10,000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할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다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번 규정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연말에 달력을 제작하고 다이어리를 제작하고 해서 거래처에 배포를 하더라도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 선전비, 판매 부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1페이지에 다번에 판매한 상품 제품의 판매 장려금,
판매 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 비용 전액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자, 접대비의 평가와 송금 시기 해서 현물 접대비는 시가로 평가를 하고요. 시가로 평가하고 접대비는 접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송금으로 산입합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 의무 면제 접대비가 있습니다. 자, 접대비는 적격 정빙을 갖췄느냐 하는 부분으로 따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적격 정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인데 이 신용카드는 법인카드를 의미합니다. 법인카드를 의미하는데 접대비가 지출될 때 적격 정빙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접대비가 지출될 때 원천적으로 이러한 적격 정빙을 갖출 수 없는 부분들의 접대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적격 정빙을 갖춘 걸로 인정을 해주는데 대표적인 게 거래처 매출 포기입니다. 거래처 매출 채권 포기한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 갖출 수가 없죠.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현물 접대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5번에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아 지출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를 통해서 지출하는 접대비를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시에 송금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때는 적격증빙 수취한 접대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입력하는지 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3페이지에 접대비 한도액 계산 부분이 있는데 한도액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2400만원 기준으로 하고요. 수익금액에 대해서 적용률 100억 이하는 만분의 20, 500억 이하는 만분의 10, 500억 초과 부분은 만분의 3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은 적용률에 10% 적용해 줍니다. 문화접대비 특례가 있는데 일반 접대비 한도액에 20%를 추가로 더 인정받을 수 있다.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 전표 입력 시에 주의할 사항은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52페이지에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그러니까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에 송금명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적격정빙 수취한 걸로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일반 전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우리 접대비 세무조정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9일 날 접대비를 농민인 홍길동으로부터 접대비 50만원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처 홍길동 1번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적용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금액 50만원에 50만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들어가게 되면 이 50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9일 날 자, 농어민으로부터 취득을 했다. 홍길동으로부터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농어민 접대비는 적요를 별도로 등록을 하나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적요 등록은 F8번 적요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13번 농업인 지출 접대비로 하나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13번 적요 수정을 통해서 13번 농어민 지출 접대비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우리 13번으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13번으로 등록하셔서 135만원 금액을 입력을 해 주시고 카드 사용 여부에서는 카드 사용 안 했죠. 안 하고 명세서 부분에 있어서 명세서 제출 대상 제외 내역에서 우리 송금 명세서 지출분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고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이다. 계좌번호 120번이다. 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농어민에 대한 접대비 지출 금액을 우리 적격증빙 수치분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적용하시고 난 뒤에 자, 우리 접대비 세무조정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인조정의 과목별 세무조정 1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F6번에 개정 과목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 과목 설정을 눌러서
아까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하실 때 적요 13번에 등록했던 적요들이 있습니다. 판관비에 해당되는 접대비 또는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접대비에 13번 적요를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13번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F12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F12 불러오기를 눌러서 적용하시게 되면 농어민 접대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농어민 접대비 지출 금액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55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해서 제조경비, 도급경비, 판관비에서 자, 판관비에 150만 원 개인 카드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나머지는 전액 법인카드고요. 판관비로 사용한 접대비는 판관비에 포함된 150만 원 개인 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는 송금 부인돼야 되는 부분이죠. 직부인될 부분이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접대비, 거래처 경자소비 125만 원이고 지출별로 20만 원 초과한 금액은 50만 원에 대한 금액이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오게 되면 50만 원만 지금 기준 초과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도급 금액에 대한 접대비 300만 원 중에 문화 접대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화 접대비에 대한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는 농어민 지출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어민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일반 전표에서 입력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고,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12 불러오기를 눌러서 적용을 하게 되면 자, 50만 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사용분 150만 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수익금액에 대한 부분은 수익금액은 32억 4천 36만 6천 원인데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분 5억 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억 원 적용해 주시고, 그러면 접대비 조정 명세서 갑으로 넘어갑니다. 갑으로 넘어가니까 문화접대비 300만 원 나와 있죠. 이 300만 원이 우리 적요를 문화접대비로 적요를 사용했기 때문에 300만 원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이 완료되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접대비 관련해서 세무조정 보시면 접대비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200만 원에 대해서 송금 불산이, 접대비 한도초과 514만 8,268원에 대해서 기타 사유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접대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55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고정적요가 아닌 6번 경조사비도 경조사비 지출금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요와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접대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적요가 고정적요이고 세무조정과 연결되는 적요라고 보시고 수정하지 않고 적요 등록되어 있는 적요를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마치겠습니다.